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사이데일리의 허기엄 기자입니다. 5.18 진실기에 아주 애쓰는 기자죠. 부정선거에 관해서도 많은 분석 기사를 다룬 사람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는 5.18 진실 분석을 내놨네요. 게릴라전 나서라, 무장투장 부추긴 김대중, 이런 제목입니다. 끔찍한 내용이네요. 게릴라전을 김대중이 부추겼다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거를 과거의 팩트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김대중은 1980년 5월 11일 월남처럼 도시 게릴라전을 하라고 대중을 선동했고, 전남대생 송선태는 같은 날 다이너마이트를 활용해 전남도청을 점령하는 대정부 무장 폭동 계획인 자유노트를 직접 작성했다. 이들의 계획은 정확히 일주일 뒤 5.18 항쟁 기간에 현실이 됐고, 44년이 흐른 어느 날 김대중은 민주화의 영웅으로, 송선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장관급 위원장으로 각각 자리매김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펼쳐졌다. 지리스카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은 1980년 5.18 발생 일주일 전인 5월 11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월남식으로 국민 속에 침투해 도시 게릴라, 농촌 게릴라전을 하라는 대중선동 문구로 열변을 토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대중의 정확한 발언은, 그러면 유일한 길은 월남식으로 국민 속에 침투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도시 게릴라, 농촌 게릴라에 게릴라전을 하는 것입니다 였다. 그는 유일한 해법으로 게릴라전을 모색하게 된 원인을 바로 앞선 연설에서 스스로 밝혔다. 북한의 전면 남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제였다. 구체적인 사건 발언은, 오늘날 우리 국군의 반응 태세가 이와 같이 튼튼하고 미군이 여기에 주둔해 있는 한 북한 공산군의 전면 남침은 거의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소련도 그러한 전면 남침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였다. 김대중에 대해 당시 사법부는 반정부 봉기의식을 고취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문에는 동학혁명과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같다는 취지의 발언도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김대중은 11일 오전 10시 55분에서 11시 45분 정읍 연설에서 동학혁명은 처음부터 폭력주의가 아니라 항소하고 주장을 건의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봉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연설 내용은 1980년 9월 선고된 육군 계엄 보통군법회의의 1심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막으려는 음모라고도 언급했다. 법정 기록상 군부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문은 12.6 사태 이후 조그마한 민주주의의 숨통이 터졌는데 그것을 막으려는 음모가 있다고 김대중의 발언을 적시했다. 신군부를 직접 겨냥한 발언은 5월 1일 나온다. 김대중은 이날 김재규 재판에 대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일삼는 전두환은 물러나야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서명했다. 이 선언문은 군익한 등에 의해 7일 내 외신 기자들 앞에서 발표됐다고 판결문은 기록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김재규 수사를 총괄했다.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시해범이다. 대통령을 총으로 암살한 범인과 김재규의 범행을 알고도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공범 혐의 연행을 김대중은 정치 개입으로 단정했다.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공범 혐의 연행을 김대중은 정치 개입으로 단정했다. 연행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대통령 피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수사 책임자의 강제 직권 조사를 군사 반란으로 본 것이다. 1981년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군사 반란이라는 관점은 김대중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들에겐 대정부 공격의 명분을 제공했다. 1997년 대법원은 이 시나리오를 인정한다.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에 대한 대적한 무장봉기 세력을 헌법수호 세력으로 간주한 것이다. 사법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사상 초유의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다. 정승화가 훗날 5.18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촌극이 연출된 배경이기도 하다. 1980년 5월 12일 김대중은 군인을 상대로 정부 명령 불복종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를 시한부 선전포고로 여겼다. 5월 19일까지 최규하 정부의 비상계엄 즉각 해제, 신현화 국무총리 퇴진, 정부개헌 심의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했고 19일까지 확답하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들어가겠다고 공표했다. 이번에도 전제는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계엄령은 무효라는 것이 되었다. 이는 명백한 반란 행위에 해당해 5월 11일 비상계엄령 전국대의 근거가 됐고 정부는 김대중을 체포했다. 하지만 민주화 세력은 5.17 계엄령의 전국 확대를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대정부 공격의 구실로 삼았다. 김대중의 경호를 담당한 함윤식 전 비서이자 김대중을 직격한 동교동 24시의 저자는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분명한 것은 5.18이 누군가의 각본에
의해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으나 5.18이 일어나도록 상황을 몰고 간 사람은 김대중이라는 사실이며 그때 김대중의 과격한 노선이 없었다면 군이 개입할 명분은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폭로했다. 1980년, 81년 1, 2, 30 판결문을 종합하면 사법부는 군인에 대한 김대중의 정부 명령 불복종 촉구를 내란 음모로 간주했다. 1심 재판부는 김대중은 15일 오후 2시 문익환 등과 회합해 국민연합 명의 민주화 촉진 국민대회 선언문을 검토했고 7일 부학파크 호텔에서는 문익환이 16일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말을 듣고 김대중이 확인했다고 적시하면서 제2 국민 선언문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전 국민적 공기를 결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했다고 판시했다. 이듬해 대법원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도의 정치 군사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는 당연 무효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계엄 사령관의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상권분리 원리를 준용해 계엄 선포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 없다고 못 받기도 했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은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종전 판결을 뒤집는 근거로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번복했다. 이는 16년 전인 1981년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5.18 이듬해 대법원은 국가 변란이나 북한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김대중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김대중이 국가 변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 중 하나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한민통 일본 본부는 북계와 조청년 지령으로 구성되고 자금 지원을 받아 목적을 이루는 반국가 단체라고 이적성을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8년 6월 13일 판결에서 한민통 일본 본부는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변란한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인 북괴 및 반국가 단체인 제1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자금 지원을 받아 그 목적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반국가 단체라고 판결했다. 자, 이런 분석 기사인데요. 이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았지만 여기 이제 중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다 나열했네요. DJ가 무장 투쟁을 부추긴 그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는 건데요. 게릴라전에 나서라. 이렇게 DJ가 부추기고 종용하고 학생들도 꼬시고 심지어 군인들에게도 반란을 획책했다는 거네요. 그게 영상 자료를 스카이데일리가 분석을 했네요. 이 영상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DJ가 5.18 전에 발언들을 보면 이런 게 이제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DJ는 뼛속기 북한을 인정하고 이 군사정권을 말하자면 독재자로 몰고 이런 게 뭐 너무나 많은 발언들이 나왔고 북한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973년 2월 23일 뉴욕타임스 사건의 회견에서 보면 한국은 자유도 빵도 없지만 북한은 비록 자유는 없어도 빵이 보장된다. 나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인정한다. 이렇게 이런 걸 비롯해서요. 뭐 일본, 미국 기자들과 뭐 하여튼 북한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발언을 숱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연방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 미국, 일본을 말하자면 적대시하는 발언들을 숱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게릴라, 그러니까 북한이 넘어올 수 없는 형국이 되니까 이제 게릴라전으로 대한민국을 엎어야 된다. 이런 발언으로 종용했다는 게 이 스카이데일리의 분석 기사입니다. 게릴라전에 나서라. 무장투쟁을 부추겼다. DJ가. 이런데 DJ는 호남에서는 민주화의 영웅으로 주사파, 좌파들은 추앙하고 있습니다. DJ가 호남 지역 대학생을 선동한 게 주요 요인이 돼서 광주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분석도 스카이데일리에서 쭉 이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헨리스코 전 그 뉴욕타임스 지국장은 아주 단언하죠. 광주 사건은 DJ의 사기극이다. 이런 게 있는데 5.18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게 합니다. 지만원 박사는 아직도 사면을 못 받고 이 추운 겨울에 5.18의 진실 캐기하다가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우파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뭐에 겁이 나는지 지만원 박사를 아직도 사면 못 해주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네요. 누가 영웅이고 누가 반란자입니까?